국경의 균형이 무너진 지점은 전선이 아니라 캄보디아 내 위치한 범죄의 안전지대였습니다. 포이패드 일대에서 태국군의 폭격이 개시된 직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집단은 교전부대가 아니라 중국계 범죄단지 내부 인력이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것은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집단 이동이었습니다. 작전 초기 단계에서 저격수 은신처가 확인돼 폭격으로 파괴됐고, 이어 고지가 확보되자 범죄단지 내부의 인력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시간으로 확인됩니다. 폭격과 고지 확보가 이어진 직후 단지에서 중국 국적 인원들이 황급히 빠져나오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조직이 의존하던 은폐, 공간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전개 과정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태국군은 포이패 전선에서 전사자 22명이 발생했고, 헬기 착륙 과정에서 기체가 크게 흔들리며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각적인 손실이 있었음에도 지상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갑차 전면에 원목을 덧대 즉석 방어를 구성한 채 진지를 전진 배치했고 범죄 단지 인접 지역까지 접근했습니다. 임시방어는 작전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선택이었습니다. 전선은 곧 민간 공간과 맞닿았습니다. 국경에서 약 1km 떨어진 트몰러 마을에 태국 해병대가 진입해 주택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기 바탄방 주거지역에서는 폭격이 이뤄졌고 건물 파괴와 함께 중국 국적 인원 1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태국 측은 캄보디아군이 마을을 군사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은 범죄 단지와 주거지역, 전투 공간이 겹쳐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범죄 조직이 민간 공간을 방패로 삼아온 구조가 압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대응은 화력 집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역 인근에서의 폭격 장면이 확인됐고 BM-21 다연장포가 180발 이상 발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경 언덕에서는 RPG 공격이 이어졌고 사용된 무기는 중국산 69식 대전차기였습니다. 단기간에 집중된 화력은 전선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범죄 단지 주변의 위험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머무를수록 손실이 커지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공중과 지상에서의 압박은 병행됐습니다.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측 기지에 대한 공습을 전개했고 지상에서는 헌비 차량에 40mm 유탄 발사기를 장착한 병력이 진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캄보디아군은 국경 인근에서 태국군 드론을 2차례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자폭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단지 내부에서 나타난 반응은 군사적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어가 아니라 이탈을 선택했습니다. 이탈의 속도는 범죄 조직의 판단 기준을 드러냅니다. 총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것은 핵심 인력으로 보이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과 인력 보호가 동시에 붕괴됐음을 의미합니다. 범죄 단지는 물리적 시설보다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호위펫에서 확인된 집단 도주는 그 네트워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국경을 넘나들며 여러 국가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쌓아올렸던 조직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생존부터 계산하며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전장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전화와 메시지로 사람의 삶을 조각내던 손길은 호위펫의 총성에 맞춰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위협하던 목소리는 신호가 끊긴 채 사라졌고 지휘하던 명령은 전달되지 못한 채 공중에서 붕괴됐습니다. 밤을 지배하던 그들의 리듬은 깨졌고 남은 것은 탈출 경로를 서로 빼앗는 혼란뿐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던 담장은 공포의 벽으로 바뀌었고 숨던 곳은 곧 호위의 좌표가 됐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확인된 것은 범죄의 오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였습니다. 국경 뒤에 숨어있으면 영원히 닿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산산이 깨졌고 중국계 불법 조직은 버티지 못한 채 스스로 해체를 선택했습니다. 도주가 명령이 되고 침묵이 유일한 방패가 되는 순간 범죄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교육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가 숨쉴 공간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호위펫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끝내 두려워한 것은 법의 문구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19일 중국 핵전력 치명적 영상입니다. 중국의 핵전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 의회는 2024 중국군 사령 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 위협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중국이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전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증강뿐 아니라 미 동맹국의 군사기지와 해상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핵전력 확대는 북한의 핵 도발을 더욱 구축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에 치명적이라고 미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물론 한국 자체 핵무장, 나토식 핵공유 등 모든 옵션을 포함해 핵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핵전력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핵과학자 회보가 발행한 핵무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708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퇴역을 위해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1,336개의 탄두를 포함하면 핵탄두의 총 재고는 약 5,04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938개가 예비자산, 즉 기술적이나 지정학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비밀무기고에 저장되어 있어 실제 배치된 탄두는 약 1,770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핵전력은 어떨까요?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과 비교하기엔 핵탄두의 수나 기술적인 완성도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러나 중국은 이미 올해 중반 가용 가능한 핵탄두가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500개에서 100여 개나 늘어난 것인데요. 미국 방부는 중국이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탄두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수단 역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기존 홍식스에서 진화한 홍식스M 폭격기의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량했으며 대형 핵폭격기 홍-20의 현장 배치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실제 핵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험이나 기술 노하우 등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술의 뜻, 중국은 핵투발이 가능한 폭격기 홍식스를 보유 중인데 이 기종은 부소련의 투폴레프-16을 기반으로 한 전략폭격기로 공중구비 능력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폭격인데요. 역시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데다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된 SLBM도 미국과 러시아산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짧은 데다 잠수함은 운용한 역사가 짧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열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둥펑-31, 둥펑-41 등 다탄두 기술이 적용된 최신 미사일을 갖고는 있으나 러시아산 미사일보다 아직도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이 중국 인민군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수적, 기술적 우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강화된 핵전력을 토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핵경쟁에서도 큰 차로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흔히 3대 핵전력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핵폭격기를 꼽는데요. 이처럼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발전은 실로 놀랍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 탑재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이 분야 원조라 할 수 있는 러시아조차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핵 증강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 세계에 분포한 총 12,121개의 핵탄두 중 9,485개가 군사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인 약 350개의 핵탄두 보관용 사일로 규모 등으로 추정해봤을 때 향후 10년 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650에서 1,200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평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편견에 기반한 중국 위협론이며 자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핑계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의 그간 평판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핵 증강이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 패권 야욕을 드러낸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이 핵탄두 및 ICBM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및 한반도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탄두 및 ICBM 증강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 및 군사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ICBM과 극초음 속미사일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 핵 위협에 더해 또 다른 차원의 군사적 압박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중국은 약 250개의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향후 10년 동안 급증할 것으로 보여 800개의 미국과 1244개의 러시아를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 핵탄두 보유량으로 봤을 때도 2024년 1월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500개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90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중국의 핵전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핵강국 러시아나 물량이 아닌 질과 활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보여주기식 전력인 측면이 강한데요.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의 상당수가 즉시 사용하다는 측면에서 중국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의 특징이 잠수함 기지에서 다량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무기가 배치된 곳이 키트샵 해군 잠수함 기지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까지 현장 배치를 끝낸 상황입니다. B-21의 저세상 성능에 그동안 미국 꽁무니만 쫓던 중국은 아연 실색하고야 말았는데요. 그동안 미 해군과 공군을 앞질렀다고 자부하던 중국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논평조차도 없이 한동안 쥐죽은 듯 지냈습니다. B-21은 기존 B-2 스피릿의 후속 기종으로 더 나은 스텔스 성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레이더의 B-21은 탁구공 크기로 잡혀 탐지할 수 없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핵투발이 가능한 폭격기 홍6와 홍20을 보유 중인데요. 그중 홍6는 구소련의 투폴레프 16을 기반으로 한 전략 폭격기로 공중급유 능력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폭격기지만 역시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데다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된 SLBM도 미국과 러시아산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짧은 데다 잠수함은 운용한 역사가 짧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 몇 개의 핵탄두를 가졌느냐보다 바로 즉시 발사 가능한 핵탄두가 몇 개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미국이 보유한 5,000개의 핵탄두 중 실제로 배치된 탄두는 약 1,770개입니다. 이 중 400개는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배분되었으며 약 970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00개는 미국 폭격기 기지에 각각 분산 배치되었는데요. 나머지 100여 개가 세계 곳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신경 쓰는 고민거리 역시 즉시 가동 가능한 핵탄두 숫자 외에 핵탄두의 위치도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5개국의 24개 공군기지와 지하저장고에 핵탄두를 배치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핵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산 핵탄두는 중국 주변국으로 분산 배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자산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것이고 우리가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전력 우위와 전쟁 억지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체 역량 강화, 자주 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염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이후 우리의 핵무장 추진에 대한 명분도 강화되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우리 정부의 수장이 직접 북한의 핵전력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표했으며 미국 내에서 사실상 논의 자체가 금기사항이었음에도 최근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비확산의 진심이고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과거 다른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했던 수단과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나토 동맹과 맺은 핵무기 공유 협정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억지력 차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보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이나 ICBM 대응 기술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그리고 한국형 핵 잠수함 도입 및 SLBM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핵무기 옵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